안녕하십니까. 승초보셀러 탈출기의 윤정원입니다. 제가 녹화를 안 해가지고 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방송을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이제 어떤 쇼핑몰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창업을 하면 어떤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의 얘기를 나눌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소비자 행동 패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차트가 되게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뭐 타겟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뭐 샴푸면 샴푸, 아니면은 뭐 머그컵이면 머그컵, 뭐 볼구면 볼구, 뭐 이렇게 해서 타겟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품이 있는지 브랜드 상품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쇼핑몰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많은 판매자들은 요 라인만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요 라인 검색해서 제품이 노출되면 유입이 돼서 구매를 한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탈이 있다는 겁니다. 이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여 상품, 비교적 비싼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니까 바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검색을 하게 되는데 상품명을 검색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겟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상품을 인식했는데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을 때 또 브랜드 검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지인이 소개해줬거나 아니면 내가 또 재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뭐 광고가 노출된 제품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한 번 더 검색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게 되죠. 요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래저래. 그래서 제 경우에는 매출의 30에서 50%가 이 브랜드명을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브랜드명 이름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차트가 이렇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또 제 교보제를 좀 참고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은 이렇게 있다. 그런데 창업을 하면 맨 처음에 어떤 쇼핑몰 플랫폼을 이용해서 창업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 해야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쇼핑 윈도우도 하고 뭐 자사몰도 하고 오픈마켓 뭐 등등등 옥션 지마켓 11번가 뭐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해야죠. 초기에 지금 이 교육은 소자본 1인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상품 등록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SNS 등록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냥 덮어놓고 아무거나 해버리게 되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쇼핑몰은 네이버 쇼핑몰, 그 다음에 전문몰, 독립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몰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쇼핑 윈도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픈마켓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몰로 따로 뺐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제 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하는 거죠. 만약에 샴푸, 두피 샴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쇼핑에서 노출되는 상품군 중에서, 그죠? 상품군 중에서, 뭐, 지금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고요. 스마트스토어.com, 네이버.com이죠. 다른 하나는 뷰티 윈도우라고 써 있습니다. 쇼핑 네이버 뷰티 윈도우. 아까 얘기했던 쇼핑몰 중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랑 쇼핑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관리자 페이지를 써요. 동일한 관리자 페이지를 씁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상품에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리얼에코 거. 리얼에코인데 상품 중에서 체크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만 노출할 건지 쇼핑 윈도우에 노출할 건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체크하면 같은 상품 하나 등록해서 두 개 다 노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로 두 개를 같이 관리한다. 단 뷰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입점을 따로 해야 됩니다. 별도의 입점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로 보면 윈도우는 스타일 윈도우는 이런 조건이 있다. 신청 불가능 이런 거는 신청이 불가하다. 뷰티 윈도우는 이런 상품이 가능한데 신청 조건은 이렇고 불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장목을 해서 뭐 문의하기를 해서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입점 조건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입점 조건이 비교적 좀 덜한데 윈도우는 이런 입점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두 개를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오픈마켓, 그러니까 종합쇼핑몰은 샵인샵, GS샵 안에 어떤 판매처가 있고 11번가 안에 어떤 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샵 안에 샵이 있다고 해서 샵인샵이라고 하는데 오픈마켓이 대표적이죠.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가 이제 좀 메이저급 오픈마켓이고 뭐 백화점, 좀 홈쇼핑, 뭐 GS 홈쇼핑, 뭐 H몰, 뭐 SSG.com 등등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백화점 홈쇼핑이 되겠고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티몬, 쿠팡, 뭐 위메프 뭐 등등등 있습니다. 기타 종합 전문몰 하면 하이마트가 좀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하이마트. 그 가전제품 전문 쇼핑몰이니까요. 그쵸? 샵 안에 샵이 있는 이런 전문몰들이 있습니다. 독립몰은 흔히들 이제 자사몰이라고도 하는데 자사몰은 독립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독립형과 임대형. 독립형은 쇼핑몰을 그냥 구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축을 합니다. 임대형 같은 경우는 어떤 쇼핑몰 플랫폼을 빌리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독립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필요할 때는 이제 독립형 쇼핑몰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자, 오렌지 PC 제품을 선택하면 자, 어떤 부품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케이스는 바꿔주고 파워는 이렇게 바꾸고 메모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헤드셋도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온라인 견적을 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특별한 기능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인쇄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상업 인쇄를 해서 뭐 스티커를 인쇄를 하는데 용지는 어떤 용지를 해주세요.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설정해서 주문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기능들이 필요하다면 독립형 쇼핑몰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구축을 해야 되니까 비싸죠. 뭐 적어도 몇백, 500 이상, 600, 뭐 1000만원, 2000만원, 억대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또 유지비도 많이 든다는 것, 전문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서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유지 비용도 비싸고 구축 비용도 비쌉니다. 임대형은 어떤 솔루션을 빌려줘요. 쇼핑몰을 그냥 일반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상품만 등록하면 돼요. 스킨만 바꾸면 됩니다.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카페24를 쓰고요. 고도몰도 보니까 무료랑 유료가 다 있습니다. 뭐 메이크샵도 이런 임대형 쇼핑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이버 쇼핑몰, 샵인샵 쇼핑몰, 동네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창업을 했으면은 어떤 쇼핑몰, 어떤 플랫폼을 먼저 이용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먼저 이용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립형 자사몰을 구축을 합니다. 독립형을 구축을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면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죠. 그 다음에 오픈마켓 하면은 자동적으로 쇼핑하우, 뭐 다음 쇼핑하우, 네이버 쇼핑에 등록이 됩니다. 입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11번가 옥션 G마켓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은 좀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할 거냐 오픈마켓을 먼저 할 거냐 했을 때 예전에는 오픈마켓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쌉니다. 오픈마켓은 대체로 11%의 수수료를 떼는데 뭐 제품군에 따라 다르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대략 한 3, 4%의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계가 잘 돼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통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중에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전환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통계들을 보면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전략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구매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잘못됐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상품이랑 전혀 뜬금없는 키워드들로 유입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탈모 샴푸를 안 파는데 탈모 샴푸로 유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탈모 샴푸를 런칭을 해야겠다 라고 어떤 작전을 짤 수가 있어요.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짜냐, 뭐 최종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윈도우, 오픈마켓, 자사몰, 뭐 또 소셜 커머스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품 하나를, 그러니까 노출이 결국 노출수가 결국 매출과 비례하기 때문에 많이 노출을 해야 되죠. 상품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 등록하면은 A란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만 등록하면 노출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개 등록하면은 한 상품을 여러 곳에 등록하면은 그만큼 노출될 확률이 높죠. 클릭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자본에 적은 인력으로 맨 처음에 하기에는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상품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여기저기 뭐 불려가기도 해야 되고 뭐 시청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할 것 많습니다. 수정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처음부터 이걸 다 해버린다면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이 빠져요. 때문에 어떤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어차피 체크박스 하나만 더 하면 쇼핑 윈도우가 뜨기 때문에 쇼핑 윈도우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 다음에 깡통형 카페24를 합니다. 무료형 카페24. 근데 스킨도 안 입히고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는 디자인 그냥 쓰고 여기를 통해서 판매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카페24를 통해서
독립몰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이 사용합니다. 왜? 카페24랑 오픈마켓이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24에서 상품을 등록하면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에 상품이 등록됩니다. 카카오스톡 스토어 뭐 이렇게 자사몰에서 상품을 등록하면 오픈마켓에서도 상품이 등록됩니다. 연동을 해놓으면. 독립몰에서 자사몰에서 카페24에서 수정을 하면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타 쌍피, 1타 3사피가 되는 거죠.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수정하고 등록하니까. 거꾸로 오픈마켓에 주문이 들어오면 독립몰에 다 한 번에 독립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사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죠. 한 번만 일하면 되잖아요. 한 곳만 보면 되는 거고 질의응답도 다 여기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깡통 카페24를 통해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사몰에 스킨 입히고 공지사항 띄우고 그 다음에 쇼핑하우 입점, 네이버 쇼핑 입점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뭐 쇼핑몰이나 소셜 커머스 이런 건 선택사항입니다. 입점을 하게 되면은 이 업체들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컨택을 합니다. 조건 제시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때 뭐 입점을 하든 안 하든 뭐 메이커스, 아이디어스 뭐 여러 등등등 있는데 뭐 그런 데서들 메이커스, 아이디어스에서는 연락이 올 일은 없죠. 아니 뭐 소셜 커머스 쪽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좀 비싸고 정상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소셜 커머스를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이 순서에 대해서는 뭐 아이디어스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메이커스를 먼저 하거나 뭐 자사몰을 먼저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단 제가 추천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쇼핑 윈도우, 자사몰, 오픈마켓순. 그 다음에 다시 자사몰 꾸미고 이후에 다른 플랫폼을 런칭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쇼핑몰 플랫폼 종류 이렇다는 거, 순서가 이렇다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실제 창업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같이 한번 교육을 해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아직 정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다음 주에 진행할지도 아직 모르겠지만은 자세한 거는 네이버 카페 생초보셀러 탈출기 통해서 스케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것도 카페에 올려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필요하면 방송에서 언급을 할 거고요. 아니면 카페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카페 자주 오셔서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